안녕하세요. 오세요 로스쿨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로스쿨 준비생들을 위한 영상 2탄. 지난번 정석 요소에 이어서 집리트 풀어보는 거. 사실은 이거를 먼저 했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사실 리트 준비를 진짜로 안 하고 시험 삼아 봐가지고 제가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먼저 해야 됩니다. 집리트 풀어보는 걸 먼저 하시고요. 집리트라는 것은 일단 무엇인가 하면 말 그대로 집에서 리트를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시험장하고 최대한 비슷한 조건을 맞춰야 되니까 사실 시험장하고 비슷한 조건을 맞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시간은 맞춰서 시간 맞춰가지고 딱 풀어보고 내가 몇 점대인가 알아보는 겁니다. 이거의 목적은 사실은 제가 사실 이거 목적은 사실은 이게 뭐 리트를 가지고 전업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이걸 가지고 풀어본 다음에 뭐 문제풀이 훈련을 하면 돼요. 사실은 집리트를 먼저 풀어볼 필요도 없고 그런 분들은 그냥 문제집을 풀면서 올려가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직장인 로스쿨 준비생, 직장인 노준생 준비 영상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레벨을 알고 자기 객관화를 하고 내가 어느 정도 라인을 쓸 수 있나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뭐 특히 언어 EA 같은 경우에는 지문 세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몇 개를 뺄지 이런 걸 정하면서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안 하고 덜하고 최대한 시간 투입을 덜하고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리트 기출 문제는 그냥 리트라고 LET라고 구글에 치면 이 홈페이지가 나와요. 뭐 사용자 데이터에 따라서 나무위키 페이지가 먼저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도 그런데 그런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이 법학 적성 시험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셔서 나중에 어차피 그 원서 접수할 때 여기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셔서 자료실에서 기출 문제를 들어가서 예를 들면 작년 거는 이제 올해 입학생들이니까 2025학년도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뭐 이건 논술 문제는 사실은 뭐 논술은 볼 필요가 없어요. 추리 논증하고 언어회의만 보면 돼요. 추리 논증 문제는 여기에 뭐 정답, 짝수형, 홀수형 문제 있고 수능처럼 뭐 언어회의에도 마찬가지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풀어보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3개년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치실 분들 올해 2026학년도 리트를 치실 분들은 2025학년도, 2024학년도, 2023학년도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친 다음에 대충 그거 표준 점수를 평균 낸 게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표준 점수는 어떻게 알아보냐? 그거 시험 통계라고 있지 않냐? 시험 통계에서 보면 되지 않냐? 없습니다. 네. 굉장히 불친절한 사이트예요, 참. 그래서 근데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한테는 구글이 있기 때문에 구글에다가 2025 리트 표준 점수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뭐 이게 법률 저널 같은 데서도 그런 거를 설명을 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제일 나아요. 그냥 꼭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답표 해서 쭉 나오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원점수 대비 초점수표가 나오거든요. 그럼 언어 이해가 30문제, 추리 논증이 40문제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언어 이해가 뭐 15개 맞았다. 그러면 뭐 40.5점. 뭐 추리 논증은 32개 맞았다. 그러면 74.6점. 뭐 더하면 합이 대충 나오겠죠. 115? 그 정도 나오나?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지원할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 표준 점수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점수제가 아니라 표준 점수제이기 때문에 대략 거의 매년 비슷해.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데 커트라인이 매년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라인 잡아주는 거는 주변에 로스쿨 재학생이나 아니면 그 입시에 빠삭하신 뭐 로스쿨 최근에 졸업하신 변호사 지인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커뮤니티에 물어봐야 되는데요. 그 커뮤니티 중에서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게
DC 인사이드 법학전문대학원 갤러리입니다. 네, 그 로스쿨 갤러리, 로겔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할 때 그 뭐 집리트 3개년치 풀어서 123점 나왔는데 어디 지원하면 되나요? 그러면 안 가르쳐 줍니다. 네. 질문법이 여기 있죠. 네. DC식 질문법이라고 부르는 CPU 사려는데 뭐 사야 되나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리트 100 몇 점인데 뭐 리트 뭐 123점인데 어디 넣을 수 있나요? 이러면 안 되고, 뭐 리트 123점인데 성균관대 정도 넣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제 무슨 개소리냐 이러면서 할 거예요. 서울대 연고대 말하면 안 돼요. 서울대 연고대 말하면 이 사람이 질문하러 왔구나 하는 거 딱 알아요. 그래서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뭐 리트 123점인데 뭐 그냥 성균관대나 한양대 써볼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글을 쓰시면 쫙 이제 욕설이 달리면서 이제 부모님 안부 묻는 댓글들이 달리면서 이제 그러면 뭐 어디도 못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달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 가지고 대충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리트 기출 문제를 가지고 3개년치를 풀어보셨으면 리트 언어 이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총 10개 지문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3개씩 출제가 돼요. 근데 그 지문이 엄청나게 깁니다. 얼마나 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작년 리트 언어 이해 시험인데요. A4 기준으로 그냥 시험지 한 장이 지문이에요. 첫 번째 지문 문학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무슨 과학 관련된 거, 행복글로빈 어쩌고 이런 거. 이거는 반 페이지네. 뭐 이런 식으로 깁니다. 이게 굉장히. 그리고 또 이 과학 지문 요거는 이런 거는 이제 6번 문제 또 반 페이지를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길어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사실 10개 지문을 가지고 다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리트를 풀어보신 다음에 언어 이해를 내가 첫 번째 시험 볼 때 뭐 한 반타작 정도 하더라. 예를 들어 30문제 중에서 15문제 정도 맞더라. 그러면 10개를 다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 6개, 7개, 한 4개, 5개는 4개, 5개, 3개, 4개를 버리고 난 다음에 개념 지식이 있는 거를 가지고 위주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시험을 치셔야 됩니다. 언어 이해를 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저는 진짜로 약간 야매로 붙은 케이스라서 저는 언어 이해를 가지고 가채점 해보니까 14개를 맞았는데 마킹 실수를 15개로 올라서 추리 논증을 좀 잘 봤어요. 그냥 제가 원래 그런 좀 추리 논증 그쪽에 좀 강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딱히 준비를 안 했었는데 아무튼 뭐 저처럼 약간 운에 맡기시지 말고 운에 맡기시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리트 시험 치기 전에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받으면 잘 번 거구나 이런 거 정도는 알고 들어가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리트 저 같아도 그냥 10개 지문이 나오는데 제가 14개 맞췄다 그랬잖아요. 풀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아예 뭐 저는 언어 이해 긴 글 읽는 거 못하니까 10개 중에서 통계 5개 버린다고 쳐. 그래가지고 5개 중에서 15개를 맞고 그 중에서 나머지를 가지고 찍었다고 치면 그러면 이게 또 오지선다형이니까 5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기대값이 3개니까 18개. 그러면 라인이 확 달라져요. 14개에서 18개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지문을 몇 개 버릴지 선택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또 풀 수 있는데 버리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라인을 쓸 수 있는가를 가지고 알아보시고 이게 요약일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집리트를 가지고 3개년치 직전 3개년치를 보고 표준 점수표를 인터넷에서 구해서 채점을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첫 번째로 라인을 잡고 지원할 대학교 라인을 잡고 지원할 로스쿨 라인 잡고 두 번째로는 언어 이해 시험 본 시험에서 몇 개 버릴지 지문
선택하고 5개 넘게 버리면 안 될 거예요. 아무래도 12개로 붙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15개부터는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최대 5개 버리되 한 그래도 6개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를 목표로 18문제는 푸는 거를 목표로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직장인 노준생 위한 영상 2탄 2부 집리트 풀어보기 편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필요하신 거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거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제작을 하고, 안 그러시다면 제가 여러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서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게 무엇인가 하고 돌이켜보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